그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녹음한 거는 내가 보내줄 테고, 그게 뭐냐면 이 다른 부분 전체를 지금 아우를 수는 없잖아.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으니까 아까 발표한 그 세 가지만이라도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외국 사례가 됐든 우리 국내 사례가 됐든, 그러니까 도대체 현실적으로 뭔 일이 벌어지냐는 거야. 현실적으로 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얼마만한 시간 내에 어떤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라느냐라는 요 원칙가, 니즈 원칙가 목표잖아. 이 목표를 달성해 내는데 이 각각의 이 현안 사안들이 나오니까 현재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가 걸릴 테고, 그지? 어떤 거는 이 시간이 걸려도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어느 시간대에 맞추려면 인력을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방향들이 나오잖아. 방향성이. 그 방향성 속에서 지금 이 다른 자원들을 평상시에 양성시켜 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있는 것들을 차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군 전시 상황이라는 것은 비상 상황이란 말이야. 비상 상황은 비상 상황에 따른 전시 법령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경찰관도 지금처럼 그냥 모집 채용, 이게 지금 타당한 건지, 지금 군으로 차출돼야 되는 자원 중에 어떤 자원을 경찰 자원으로 지금 의경 받듯이 받아서 오는 것이 타당한 건지, 지금은 현재 있는 것들을 해서 지금 요 사안들을 어떻게 장악해 가려고 지금 능력 진단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요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게 입체적인 뭐가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게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다가 이 주안점을 두고 금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갖고 그것을 하도록끔 하는, 그것을 재난 보고를 할 때 요 부분은 양 부장이 보고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베테랑 의경대장이 볼 때는 조금 힘들고 심하다 싶을지는 몰라. 근데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연습을 해나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충남청은 주인이란 말이야. 경정국이 어디고 그래. 이게 지속적으로 몇 년을 이렇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는 경정대밖에 없어. 이게 대한민국 지금 우리 경찰의 최대의 문제야. 이게 총경급에서 이런 종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그걸 해가면서 문제점을 느끼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훈련을 시켜놔야 되는데, 경정 때 그냥 하고 그것도 본청이나 서울청에서나 조금 할까, 나머지 지방청에서는 그냥 시키는 일 잘한 놈 요것만 승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해됐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는 부장들이 해야 돼. 그래서 본청에서는 국관이 보고를 해. 그리고 주 핵심 과제를 과장이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각 지방청이 전부 차장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시사항 보고를 부장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현안 이슈 보고를 과장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차장, 허수아비기 차장 때 있던 형태를 그대로 니네가 가져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 실시사항부터도 전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만연히 과거에 하던 그거를 그냥 답습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실질성 빼고 형식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볼 때 인대까지 본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이야. 지금부터 1년간 연구를 한다니까.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요 시기에 발표할 발표 주제까지도 다 정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듬어 놔서 요 연습을 할 때 연습 실시사항은 이제 중앙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엉터리냐면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시나리오가 사실은 내가 보면 지금 국가적 단계에서부터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좀 더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쪽 시나리오가 단편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는 실시 상황 보고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현안 이슈 토의 부분은 1년간 우리가 연구한 걸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나중에 발전돼서 국가 전체 연습 상황 내지는 훈련 상황에 이런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나와줘야 돼. 시나리오 자체가 입체적으로 나와야 그 가동 자원들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구축됐는데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시나리오는 통합적으로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단편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통합이 안 돼. 말로만 통합이지. 시나리오가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저 월남 파병 그 장군들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전역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세대도 우리 세대 조금 지나가면 이제 없어. 왜 그러냐면 전쟁터를 방불하는 이 상황을 해본 그리고 그것을 그 전략 전술적으로 이 전투를 해본 그러니까 실질 전쟁 내지는 전투를 한 거는 우리 경찰밖에 없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돌을 던지고 체류탄을 쐈지 그게 총으로 바뀌면 전투를 한 거야. 응? 그리고 온통 그 시가지를 전부 그냥 드나들면서 시가전을 했지. 그 다음에 도 단위를 넘어다니면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지원도 다니지. 그 다음에 노사분규 현장, 학생 이 소요 사태에 준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런 그 상황들을 겪어서 직접 지휘를 하고 거기서 지휘를 받아보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한 사람들이 우리 경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답답해하는 게 이제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다는 거지. 요런 연습 기간 동안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요것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는 요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내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안보 개념도 이제 어찌됐든 우리 헌법상에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이 국가로 돼 있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을 침공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야. 그러니까 그게 주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개념의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법 체계가 개념이 새로 잡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걸 이적 단체로만 해놓고 규정하니까 이 정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 정상적인 부분이 안 이루어지니까 국가보안법에 전부 다 저촉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법을 다루는 기관에서는 비정상적인 법에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당연한 것인데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경화되어 있는 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런 상황들을 얼만큼 더 지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념적으로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뭐 국회 상황으로는 그게 정리가 되겠나? 서로 그게 양쪽으로 극한 대립을 하고. 그래서 지금 더 큰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은 중국이야. 중국도 지금 동부 연안 쪽에 있는 성만 생활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 있지 중서부 지금 중부 지역까지 조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잦아들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0, $1,000, $3,000, $3,000
이 정도만 되면 이제 사람이 아까 부장 얘기한 대로 인간의 먹고 사는 이 이제 생존의 욕구에서 뭐를 찾게 돼 있느냐면 이제 내가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이제 이 올라오는 이거는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도 북한도 그걸 대비해야 돼요. 지금 북한이 저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는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이 정말로 지금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만. 먹고 사는 자체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게 압을 형성을 못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3만 불인데 이거를 국민들을 누른다고? 누를 방법이 없어요. 왜? 각자의 자유가 신장되어 있는 그 품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그 20몇 평에도 네 식구, 5식구, 방 2개짜리 아니면 1칸짜리에도 다 살았지? 근데 애들이 뭐 커봐야 얼마나 더 커. 10몇 살 돼서 20살 돼서 다 컸으면 거기서 몸집이 지가 얼마나 크느냐고. 그런데 같은 20평에서는 답답해서 못 살잖아. 왜? 내가 이 질량에 따라서 내가 점유해야 되는 공간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한 마리가 200kg인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200kg. 사방 200kg의 거기에 호랑이 한 마리가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그 주변에 그것도 커지지만 자체의 자유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고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예를 들어서 중국이 겪는다고 쳐봐. 우리나라한테 기회겠어, 재앙이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 연결고리가 일본은 많은 부분이 그 미국, 그러니까 특허라든지 원천 기술이 미국에 걸려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걸려 있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차피 이건 인류는 지금 하나로 묶여가지고 있어서 그 어느 부분도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면 인류가 공동으로 잘 살 수 있는 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찾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를 잘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은 이거는 끊임없이 그 갈등 구조를 가져가게 돼 있는데 그 갈등 구조로 계속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는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있기를 해. 그렇다고 뭐 독자적 기술이 있기를 해. 뭐를 해. 가지고 있는 거는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이 인적 자원도 지금 베이비 부모들 그 조금 연장된 베이비 부모에서 한 이 88년 요까지 늘려줘 본다 하더라도 요 사람들 나가고 나면 저 밑에는 다 잼댕이야. 우리 자식 세대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애들이야. 걔네들이 어디 저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해봤어. 공장에 가서 그냥 기술을 익혀봤어. 그러니까 그 방향을 틀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방향을 틀어야 되느냐. 이거를 누가 연구해야 되냐면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